안녕하세요. 미스터 프렐리입니다. 굉장히 오래간만에 토크 파트를 녹화를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바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면은 잘 만들 수 있는지 그 꿀팁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유를 해드리기에 앞서서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 분류가 되겠죠. 첫 번째는 학생분들이실 거예요. 졸업반이겠죠. 졸업을 하고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파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미 직장을 다니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직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회사를 다니다가 프리랜서를 위해서 혹은 창업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 주제의 포인트는 학생분들, 대학생들 혹은 첫 직장을 위해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직장인 같은 경우는 포트폴리오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많죠. 직장에서 자기가 실무를 한 영상을 가지고 릴을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쇼릴로 만들 만한 포트폴리오가 없다. 그거는 본인 잘못이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 컨텐츠 주제가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직장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포커스를 맞추자고요. 자,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려면은 그럼 뭐부터 준비를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쇼릴이겠죠. 우리가 쇼릴, 몽타주릴, 데모릴 뭐 이런 식으로 불러지는 내 포트폴리오, 내 작품들을 가장 잘된 부분들만 짧게 편집해서 하나의 작품으로 묶어내는 영상을 말합니다. 그걸 보통 제일 첫 번째 준비를 하죠. 그 다음이 블로그라든지 혹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신 분들은 웹사이트도 만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 과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컨텐츠는 이후에 시리즈로 계속 이어질 거기 때문에요. 꼭 봐두시면 나중에 유용한 팁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보통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면은 쇼릴이나 몽타주릴, 데모릴들을 만들게 되겠죠. 일단 간단하게 몇 가지 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을 할게요. 포트폴리오를 가장 잘 준비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학생 때 여러분들이 습작을 많이 만들잖아요. 튜토리얼을 보면서 해외 인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실 거고 공부를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공부를 하실 때 그냥 습작처럼 아무 생각 없이 동영상 따라하기 식으로 공부하시고 나 따라했어. 이제 마스터. 오케이, 완료. 자, 다음 튜토리얼. 이런 식으로 진행을 100번을 하더라도요.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포트폴리오를 위한 습작이 남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 유튜브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샤크 모델링하는 어떤 영상을 봤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렇게 샤크 모델링 하는구나 해서 모델링을 하고 따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모델링하고 나 모델링 하나 했어. 자, 다음 강의로 넘어가야지. 이러고 그냥 쭉 지나가 버리면은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핀터레스트나 구글 같은 데서 내가 샤크를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모델링을 했다면 이거를 좀 다르게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고민을 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고민을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를 하나 찾았어요. 괜찮죠? 모델링을 기본적으로 내가 했으면은 외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았으면은 세부적인 묘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면서 만들어야 되고요. 그래야지 늘어요. 고민하지 않으면 늘지 않습니다. 이런 메카닉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정교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 정도만 만들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혹은 우리가 만든 거에서요. 그냥 이런 식으로 흠집만 내가지고 메카닉 같은 느낌으로 만드셔도 돼요. 움직임이 조금 어색하더라도 괜찮겠죠. 이런 것들은 한 이런 식으로 내가 디자인을 해본다든지 스케치를 하고 그래서 모델링을 해보는 거예요. 한 번 더 나만의 방식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하고 아트웍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료를 많이 찾아봐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자료를 찾고 나서 내 나름대로의 컨셉이나 이야기를 한번 담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까지 하기에는 내가 공부할 양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하나 만들어서요. 짧은 움직임 혹은 해체하는 느낌, 이게 뭐 완성되는 느낌, 만들어지는 느낌, 그냥 기본적인 PSR,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같은 것만 이용해서 키를 잡아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보는 거예요. 아트웍만 좋으면 사실 모션은 간단해도 점수를 많이 얻습니다. 포트폴리오 자체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모전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공모전이라고 하는 거는 왜 꼭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들이 튜토리얼을 보고 공부를 하시면서요.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시간 관리예요. 체계적인 어떤 스케줄 없이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시간을 아주 적절하게 최대치로 낭비하는 방법 중에서 베스트입니다. 이게 내 시간을 완벽하게 소비하고 낭비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왜 공모전을 하라고 하냐면요. 여러분들은 튜토리얼을 보면서 공부를 하시고 습작을 만드실 때 분명히 스케줄이나 시간 관리를 안 하고 보통 만드세요. 세워라 내워라 만드는 경우들이 많고, 기획 단계에서 막 좋은 아이디어를 막 넣고 뭔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만드는 동안에 실제로 도잉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단계가 더 길고 늘어져서 포기하는 경우, 혹은 하나 만드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만들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 귀찮아서 대충 만들어서 그냥 끝나는 그런 영상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왜 공모전을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은 체계적인 스케줄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데드라인이 있죠. 딜리버리를 해야 되는 날짜가 있잖아요. 공모전은. 그죠? 그리고 컨셉이 명확해요. 그들이 제시하는 컨셉이 있고 규격이 있어요. 스펙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획 단계는 언제까지 끝내야지, 그리고 스토리보드 어떻게 만들 거고, 언제부터 내가 모델링하고 아트웍 작업할 거고, 어떤 툴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작업할지에 대해서 레퍼런스를 찾을 거고요. 자료를 찾겠죠. 그 다음에 애니메틱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것을 확인해 보시고, 오디오도 여러분들이 고르실 거고요. 오디오도 넣어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또 보실 거고, 그리고 수정하면서 완성해 나갈 거고,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데드라인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출품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연습했던 영상들을 가지고 혹은 공모전 했던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쇼리를 만드실 텐데, 자, 쇼리이 어떤 건지 일단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 비메오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보시면 보통 몽타주 릴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혹은 쇼릴이라고도 합니다. 쇼릴. 지금 약간 인터넷 상태가 좀 좋지 않죠. 혹은 데모릴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국내에서 좀 유명한 회사의 쇼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디자인 쇼릴이라고 해서 이제 이 업체에서 별도의 릴로 묶어서 이렇게 영상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쇼릴이라고 하는 거, 몽타주 릴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든 작품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 즉 가장 스페셜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만 짧게 엮어가지고 만든 영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실 때 굳이 30초짜리, 1분짜리, 2분짜리 이런 습작들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짧게 썰어가지고 쇼리를 만드는 거는 별로 효율적이지 못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가장 기준이 뭐예요? 포인트가 뭐예요? 골이 뭐예요? 바로 취업이죠. 그리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복잡하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아까처럼 습작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만드시면서 5초짜리, 10초짜리 로고 애니메이션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어 보는 거예요. 베껴도 보고 내가 직접 어떤 심볼이나 로고를 만들어서 1초짜리도 상관없어요. 짧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의 흐름 다 필요 없어.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쇼리를 봤어요. 근데 이 부분에서 이런 커트가 나는 마음에 들더라. 그러면 이런 커트만 하나 내 컨셉으로 해서 하나 베껴보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잘된 것만.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엮으면은 그게 쇼릴이 되는 거예요. 굳이 완성본이 된 여러 영상들을 엮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만들려면은 쇼릴이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준비돼 있어야지 잘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많은 작품들을 만들지는 못하겠죠.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몇백 작품, 그 중에서 잘된 거 몇 작품을 뽑아서 거기서 또 잘된 몇 초만 뜯어가지고 엮으니까 이게 2분, 3분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 포인트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1분짜리, 30초짜리 이런 걸 만들었어. 그 중에서 내가 잘된 것만 이렇게 착착착 뽑았더니 30초가 채 안 돼.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좋은 사운드만 BGM으로 잘 깔아가지고요. 편집만 잘 하시면은 30초짜리 몽타주 릴도 상관없어요. 쇼릴에 정해진 듀레이션은 없습니다. 2분이 넘어가거나 3분이 넘어가면은 오히려 지루해해요. 보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듀레이션에 집착하지 마세요. 어차피 쇼릴 같은 경우는 컨셉이 없어요. 그냥 잘된 것만 보여주면 되기 때문에 내가 만든 작품들을 어떤 사운드에 맞춰가지고 늘리려고 한 작품에서 계속 같은 장면들, 비슷한 장면들을 반복해서 집어넣는 거는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 부분들을. 저는 베끼는 것도 상관없다고 봐요. 그런데 완전히 똑같이 베끼는 거는 문제가 있죠. 본인 스스로한테 문제가 생겨요. 왜? 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쇼릴도 준비하면서 내 실력을 늘리려면은 베끼는 거에도 내 그림을 넣어야 돼요. 내 컨셉을 넣어야 되고 내 느낌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있고 좋은 릴이 나오고 그걸 만드는 동안에 시간 허비하지 않고 나도 성장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사이트 중에서요. 제가 한 사이트나 들어가 볼게요. 이것도 국내 업체예요. 해외 업체를 소개해드리기에는 너무 많죠. 그래서 국내에서 잘 된 것만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아는 지인, 뭐 친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런 지인이 이제 만든 회사의 쇼릴인데요. 이런 것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괜찮아요. 2011년도 작품이긴 하지만 오히려 복잡하고 쓸데없는 군더더기가 많이 들어간 것보다 이렇게 심플하게 그냥 딱 보여주는 것도 저는 하나의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엮어가지고 쇼릴처럼 만들 수도 있겠죠. 그죠? 로고나 심볼들만 모아가지고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찾아보고 고민하면은 많아요. 작업할 거는. 근데 괜히 뭔가 뭐 사회적이고 뭔가 메타포가 있고 이야기가 있고 기승전결이 있고 이런 작품을 만들어야지. 그래서 이런 작품을 여러 작품 만들어가지고 쇼리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사실 몇 년 동안 하셔도요 한 작품 만들기도 힘드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작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을 목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 역시 취업이 목적이겠죠. 그렇다면은 나한테 효율적인 시간 안배를 하면서 내 스킬도 업그레이드 하면서 쇼릴에 쓰일 좋은 컷들을 많이 만든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시면은 좀 더 효율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끝으로 몇 가지 간단한 팁들을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할 건데요. 자, 몇 가지 팁을 드릴 건데 유의할 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튜토리얼을 공부하면서 만든 습작들 있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뭐 그레이스케일 고릴라나 혹은 미스터 프릴리가 만든 튜토리얼을 보고 만든 거야. 그런 것들을 쇼릴에 넣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그냥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절대적으로 유의해야 될 첫 번째 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 쇼릴 만드실 때 오프닝 부분에다가 뭐 예를 들면은 2019 김상우 쇼릴 뭐 이런 식으로 타이포 딱 넣어가지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완전 위험한 짓이에요. 그거 만약에 내가 타입페이스나 폰트 타입이나 타이포그래피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이야. 그렇다면은 상관없어요. 왜? 잘 쓸 거니까. 첫 장면 딱 보자마자 얘 앞에 타이포 보니까는 뒤에 작품 어떨지 진짜 기대된다. 근데 역효과가 나는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폰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나눈 고딕 그냥 집어넣고 뭐 굴림, 뭐 명조체 넣은 사람들도 있어. 자살행위입니다. 자살행위. 첫 장면부터 안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되면은 뒤에 나오는 영상들은 아무리 잘한 게 한두 개 있다 하더라도요. 좋지 않은 영상들이 몇 개 또 그 사이사이에 있다면은 굉장히 기복이 심한 친구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시려면요. 타이포 쓰지 마시고 폰트 쓰지 마시고요. 그냥 자신만의 심볼을 하나 만드세요. 2019, 2018 이런 거 넣지 말고 그냥 자기만의 심볼 하나 그냥 딱 넣고 스케일 하나 쫙 키우면서 오퍼시티로 싹 조절되고 영상 나오면 되잖아. 뭐가 중요한 겁니까? 앞에 내가 디자인이나 타이포그래피에 자신이 없는데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그런 거 하나 뚝 박아 놓는 게 제일 좋아요. 쇼릴 이런 거 적지 말고 그냥 심볼 하나만 딱 넣고 어차피 여러분들
이로써 보낼 때 연락처랑 이름 다 넣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잘 쓰지도 못하는 폰트를 가지고 앞에다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추후에 시리즈 연강하는 사이사이에 한번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해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만드신다면은 분명히 아무리 짧은 영상이라 하더라도요,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이 보이게 되면은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실무자로서,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사람들을 뽑고 사람들을 다루고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경험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공유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외에 굉장히 많은 변수들과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있습니다. 경우의 수들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번 토크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조만간 제가 이것저것 일을 좀 많이 정리하고 나면은 스트리밍을 통해서 또 이런 토크 타임을 또 가져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혹은 튜토리얼에 대한 부분들 가지고 스트리밍을 한번 할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기회가 생기고 그럴 만한 조건과 여유가 생긴다면은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다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제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